자, 개념원리. 자, 137페이지. 자, 152번 문제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 미분 가능하다.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빼줘가면은 미분 안 되죠. 자, f0의 값과 g0의 값이 서로 같대요. 그죠? f0의 값과 g0의 값이 서로 같대.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f0와 g0의 값이 서로 같대요. f0와 g0의 값이 서로 같대. f0와 g0의 값이 서로 같대요. 하나 치울게요. 자, f0와 g0의 값이 같대. 자, 그러면은, 자, 얘를 한번 넘겨봐 보세요. 넘겨보면은, 자, f0-g0가 0이 됩니다. 그죠? 이항시키고 나니까요. 그죠? 자, 요렇게 하나 하고, 얘도 한번 넘겨볼게요. f'-g'(x가 0보다 크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자, fx-gx를 이러한 새로운 그래프, fx라는 그래프, fx와 gx를 뺏는, 자, 요 값을 hx라고 둘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hx라고 하는 거는 fx에서 gx를 뺀 게 hx라고 둡시다.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0.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보세요. 0 집어넣어주면은 h0는 자, f0-g0가 됩니다. 근데 f0-g0는 0이라 그랬죠? 결국 h0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x라, y=hx라는 그래프는 원점, 자,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자, 그리고 자, 양변을 미분 한번 해보세요. 요 점 일단 지나야 되고, h'x는요, 자, 미분해주면은 다항식 미분은 각항을 미분해주면 되거든. f'x-g'x가 돼요. 근데 얘가 0보다 크잖아. 그 말은 h'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자, h'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h'x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미분했는 값이 0보다 크다. 미분했는 게 양수다. 무슨 함수? 증가함수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증가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전 구간에서 증가함수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러면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원점을 지나게, 왜 이래 안 맞을까요? 자, 원점을 지나게, 예, 그래도 조금 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대강 그리면은 뭐 이러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구간에서 미분했는 값, 이미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직선이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증가함수죠. 네. 이게 이미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예, 이미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양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요런 그래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이항시켜 볼게요. 이항시켜 보면은 f-1-g-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y 자 hx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h-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니까 f-1-g-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뭐래요? 양수래요. 이게 양수니까 h-1의 값도 양수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hx의 그래프인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 대응된 여기 값이 h-1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h-1이 지금 뭐예요? 원점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2번 갈게요. 자, 2번. 자, 얘도 일로 이항시켜줄게. 이항시켜주면은,
자, F1 마이너스 G1의 값이 얘일로 이항시키고 이 자리 0 됐겠죠? 예, 양수다 이래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1 한번 집어넣어 주면은 H1은 F1 마이너스 G1이 됩니다. 근데 얘가 양수니까 같은 놈 얘도 양수란 얘기죠. H1의 값이 양수래요. H1의 값이 양수래. 얘가 1이잖아. 그럼 1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H1이 되는 거죠. 그러면 H1의 값이 원점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옳은 거. 자, 그리고 3번은, 자, 3번, 4번, 5번은, 자,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얘 가지고는 지금 3번, 4번, 5번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1번, 2번까지만 지금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해설 과정에서도 3, 4, 5번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는 지금 판단이 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수학에서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잘 쓰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판단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워요. 이걸로요? 이걸로 x에 1 들어 이항시켜서 1 집어넣어주면 f 1 집어넣으면 어렵죠. 그래서 자 3번, 4번, 5번도 그래서 저는 판단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요거 했는 과정 있죠. 이항시켜서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 있죠. 이거는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서 많이 다뤄지는 자 이게 소재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요 풀이 방법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항시켜서 자 fx-gx를 hx라고 두고 그러면은 hx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줄 아셔야 된다고요. 자, 요런 풀이 과정도 되게 소중한 풀이 방법이고 반드시 자 요런 풀이 방법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지금 2번이 나온 사항에서 지금 3번, 4번, 5번이 조금 지금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fx하고 gx 그래프를 직접 그려버렸어요. 제가요. 예, fx, gx를 직접 그리니까 그려졌어요. 응. 그러니까 봐. 자, 여기다가, 자,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좌변에다가 y를 붙이고 우변에다가 y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y 꼴 fx라는 그래프는 f0일 때 y가, 그러니까 fx의 그래프에서 f0의 값과 g0의 값이 y 값 서로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와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 꼴 fx의 그래프와 y 꼴 fx의 그래프와 y 꼴 gx의 그래프가 있는데 0을 집어넣어서 x에 0일 때 그 y의 값이 서로 같아졌대요. y 값 서로 같아졌대. 여기다 0 집어넣었으면은 y 꼴 f0와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y 꼴 g0. 그런데 f0와 g0가 서로 값이 서로 같대. 그 대응되는 y 값이 같대.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f0에 대응되는 값은 y축 위에서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대강 같아진 점을 뭐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는데 뭐 대강 여기다 한번 잡아볼게요. 예. f0도 fx도 이 점을 지나야 되고 gx도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예, 그러면 얘가 이제 한 역할은 끝났고요. 자, 요거 봐봐. fx와 f'x와 g'x의 값 중에서 f'x의 접선 임의 x라는 접선의 길이가 더 커졌대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내가 이래 한번 그려볼게.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같다면요. 이렇게 같다면은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더 누워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을 지났고요. 자, 그래서 얘가 y 꼴 fx고 얘가 y 꼴 gx라고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은
fx가 임의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고 gx도 gx라는 그래프에서 임의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러면 임의의 x를 한번 잡아보자. 여기에서의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고, 자, 요 점에서 요 x에 대해서 gx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가 gx의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요. 자, 이쪽을 보시더라도요, 여기에 x에 대해서 fx, 이게 fx거든요.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고요. gx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에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고, 여기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 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gx보다 f'x가 g'x보다 더 큰 거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더 올라갔잖아요. 다른 데도 물론 잡아봐도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fx의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gx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더 섰다고요. 이렇게 더 섰다고. 얘는 누웠잖아. 여기를 잡아보더라도 x를 여기를 잡아보더라도 여기에서의 f'x 접선의 기울기는 얘고,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오른쪽 끝이 올라가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점을 지나야 되니까 fx하고 gx는 y축에서 같은 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그래프가 자, 요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한 개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진짜 다시 그릴게요. 근데 조금 낫네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y=, fx라고 보고 얘를 y=, gx라고 볼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자, 얘를 fx라고 봐주면은, 자, 임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f'x, g'x거든. 그럼 여기 x를 요쯤에 한번 잡아볼게. 요쯤에 x를 잡아봤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x는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요 x에 대해서 f'x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얘보다 지금 오른쪽 끝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즉 f'x의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양수 쪽을 물론 잡아보시더라도요, 여기에 임의 x에 대해 접선의 기울기 보면은, 자, g'x는 이렇게 될 거고요, f'x는 이렇게 돼요. 오른쪽 끝이 f'x가 더 올라가 있죠. 얘보다 지금 오른쪽 끝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는 거는, 자,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런 개형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뭐 말인지 이해되죠? 파란색을 fx로 한번 둘게요. 자, 파란색을 fx라 두면은 요거를 지금 fx라고 볼게요. 요렇게 fx. 파란색 그래프를 fx라 볼게요. 까만색을 gx 그래프라 보고요. 자, 요렇게요. 파란색이 fx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아까 전에 그 풀이 과정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요거는 제가 3번, 4번, 5번이 정말 알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맞는 걸 찾더라도 왜 틀린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거기에 반면에 그냥 답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틀린 것도 왜 틀렸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1번. 자, 1번 한번. 2번은 정답 맞는데요. 1번 보면은 f-1. -1은 한 요쯤이라고 봅시다. -1. 그러면 -f-1. f-는 여기죠. 여기가 f-1이잖아요. g-1은 여기죠.
요게 gx 그래프니까 g-1은 여기에요. 그럼 f-1이 g-1보다 큽니까? f-1이 g-보다 커요? 아니죠. 이렇게 돼 있다면 또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옳다고 얘기할 수 없지. 한 개라도 수학에서 안 되면은 걔는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f-1은 여기죠. 여기가 g-2 되는 거죠. 그러면 f-1이 크다? 어차피 틀렸네요. 어차피 f-1이 g-,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얘 큰 건 아닙니다. g-이 더 커요. 어차피 얘는 맞을 수가 없네요. 2번 한번 보세요. 2번 보시면은 f1의 값이죠. f1. 자, 여기 1이라고 보세요. f1의 값은요, 여기에요. g1의 값은요, 여기가, 이게 gx 그래프니까, 여기가 g1의 값이에요. 그러면 f1하고 g1 중에서 f1이 더 크죠. 예,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자, 여기 1로 봤을 때, 자, f1은, 자, 여기 값이죠. 여기가 f1이죠. g1은요, 이게 gx 그래프니까, 여기가 g1이 되죠. 그러면 f1하고 g1 중에서 f1이 지금 g1보다 더 위쪽에 있잖아요. 큰 거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F1, 자, 요 fx 그래프인데, F1은 여기죠? F0는요? F0는 여기가 F0죠? 그래서 F1이 F0보다 큰 거 맞아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F1은 파란색 그래프니까 여기가 F1이에요. 1일 때에 대응되는 Y값. 여기가 F1이에요. F0는요? 여기죠? F1하고 F0 중에서 누가 더 커요? F0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항상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이 그래프는 맞지만 이 그래프에서 맞지가 않아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F-1, F-는 여기죠? 여기가 F-1이네요. F0은 여기죠? 그러면은 F0이 F-보다 더 큽니다. 근데 F-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자, G1. 자, G1은요. G1의 값은 1일 때, 여기 까만색 GX 그래프예요. 여기가 G1의 값이고요. 여기가 G1이죠. 자, 그러고 G0. G0는 0일 때의 여기가 G0죠. 그러면 G1이, 여기가 G0. 여기가 G0잖아. G1이 G0보다 큰 거 맞습니다. 예, 맞네요. 하지만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G1은 여기가 G1이죠. G0는요, 0일 때 대응되는 여기 값이 G0죠. 여기가 G0거든. 그럼 G0가 G1보다 위쪽에 있어요. 커요. 얘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그래프를 보면 맞지만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안 맞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정답은 2번. 자, 추가적으로 제가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프의 예를 요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고 첫 번째 풀이 방법 있죠? 여러분 풀이집에 있는 풀이 방법. 자, 그 풀이 방법 되게 소중한 풀이 방법입니다. 이항시켜서 그거를 hx라고 두고 y 꼴 h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가는 과정.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모의고사나 수능, 그런 쪽에서 아주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풀이 방법도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에서 나왔다면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5번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싶어서 제가 다른 풀이 과정이 없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152번이었고요. 자, 153번 갈게요. 자, fx가 요렇게 되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실수 a의 최대값. 자, 그렇다면은 자, fx가 이렇게 되는데 자, 절대값은 무조건 여러분들 절대값 보면요. 무조건 벗기셔야 돼요. 자, 절대값은 뭐 하라고요? 무조건 벗겨야 됩니다. 절대값을 벗겨줘야 돼요. 그래야 풀이가 가능해요.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줘라.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라.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벗길 때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얘가 제로가 되는 x가 얼마예요? 2a. 즉 첫 번째 x가 2a보다
클 때, 그거랑 같을 때, 두 번째, x가 2a보다 작을 때,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x가 2a보다 크면요. 자, 2a보다 크면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2a보다 큰 값에다 2a를 뺐으니까. 그럼 얘는 양수겠죠. 그럼 fx식이 이렇게 나와요. fx식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에 자 얘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x-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자 fx는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분배 가주면요 마이너스 10a 플러스 1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절대값 벗겼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 한번 해보자. f'x는요. 자 그러면은 미분해주면은 떨어져서 곱해주니까 x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4x가 되죠. 자 얘는 1차식 미분하면 개수만 남아야 되죠. 자 상수 미분하면 0 돼버릴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 자 아래로 볼록한 거죠. 아래로 볼록하죠. 자 요게 y 꼴 f'x입니다. 아래로 볼록하고요. 아래로 볼록하죠. 꼭지점에 x 앞에 한번 구해볼게요. 꼭지점에 x 앞에 마이너스 2a분의 1이죠. 그러다가 b x의 개수 b라 그랬으니 꼭지점에 x 앞에 마이너스 2a분의 b 외우세요. 꼭지점에 x 앞에 구하는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아니면 미분해서 0이 되는 그때 x의 값 찾아도 상관없고요. 그럼 요거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죠. 선생님 미분해서 0이 되는 x의 값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접선의 길이 제로잖아. 접선의 길이 제로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해. 그러면 2x 플러스 4잖아.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그때 x의 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2죠. 그게 마이너스 2인 거 아닙니까? 접선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그때 x의 값. 뭔 말인지 이해되지? 마이너스 1이면 0 되니까 그지? 자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도 꼭지점의 x 앞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y 갖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20을 넣어주면요 제곱하기 4죠. 마이너스 20을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5죠. 뒤에 있던 거. 자 9에서 8 빼주니까 1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y 값이 1 나오잖아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갔겠죠. x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축이 어디로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꾸 뒤로 갈수록. 예. 자 여기가 보자 마이너스 아니죠. 여기가 1이란 얘기죠.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암소리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 거기에 대응되는 y값 1. 자 그러면은 봐라 이게 y가 f'x인데 그러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그럼 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했는 f'에서 미분했는 값이죠. 미분했는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했는 값이 양수예요. 미분했는 거 모든 실수 전체에서 미분했는 값이 양수다. 그럼 무슨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 fx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네. 전 범위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거네.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하는 거네. 근데 x를 어떤 범위에서 봐야 돼요? 2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보라고 했잖아. 그럼 봐. 어디가 돼도 상관없죠. 여기가 만약에 2a가 되더라도 여기가 2a가 되더라도 2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는 미분했는 값이 다 양수니까 다 증가함수죠. 2a가 뭐 여기 있더라도요. 2a가 여기 있더라도 여기가 여기 있더라도 2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 얘도 무슨 함수예요? 미분했는 값이 양수니까 증가함수죠. 그럼 이때 a는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a에 어떤 값 들어가든 상관없이 어디 찍히든지 a에 어떤 값이 들어가서 어디에 찍혀서 걔보다 크거나 같더라도 그 범위에서 보더라도 미분했는 값이 다 양수니까 그 범위에서 얘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A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A는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자, A의 어떤 값 들어간 상관없이 A의 어떤 값 들어간 상관없이 어디에 찍히든지 상관없이 그것부터 자,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자, 미분했는 값이 다 양수기 때문에 다 예, 증가함수가 나옵니다. 실수 전체에서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요. 자, 요번에 자, 요거 갑시다. x가 2a보다 작은 범위일 때. 자, x가 2a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fx식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 x의 세제곱 자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에 자 x가 2a보다 작아요. 얘가 2a보다 작은 거에다가 2a보다 작은 값에다가 2a를 빼주니까 얘는 음수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는데 앞에 플러스하고 해서 마이너스 될 거고 예,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x-2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x에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fx는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분배가니까 마이너스 5x 1에 분배가니까 플러스 10a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3차 함수니까 예, 미분해 합시다 그냥. 자, f'x는요 미분해 주면은 떨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불러가겠죠. 아래로 불러가는데 자, 얘가 0이 되는 x 갖고 해볼게요. 자, x 되고 1, 5가 되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맞죠? x절편 구할 거야. x절편 구하려면 y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x절편 구하는 거다. x절편 구하면 y 0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꼴 제로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 1호가 될 거고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1이 될 거라고. 그러면 f'x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러간데 그때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마이너스 5와 1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요게 y 꼴 f'x가 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x가 2a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2a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2a보다 작은 범위에서 작다 그랬잖아. 2a가 작은 범위에서 여기서는 미분했는 값이 양수니까 증가가 맞아. 예, 증가되라 그랬거든. 근데 이쪽 범위에서 x의 값은 미분했는 값이 음수 나오니까 감소가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가 돼야 되거든. 그럼 2a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2a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2a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2a가 여기 있어야죠. 여기에 2a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2a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2a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미분했는 값이 다 양수가. 여기가 2a 있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감소와 증가를 같이 가지는 거잖아요. 저 다 증가하라 그랬거든. 실수 전체에서. 됐죠? 자, 그러면은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포함됐어요? 안 포함됐어요? 등호 없죠? 야, 등호 없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보자. 자, x가 2a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등호 없으니까 얘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예, 2a보다 작다. 즉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건 맞아. 이제 등호 성립 조건 따질 거거든. 그럼 2a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여기서 비어서 이렇게 간다면은 이쪽 아래쪽으로 간다면은 2a가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아래쪽이라면은 x가 2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이면은 얘는 포함 안 했으니까 그 앞에부터는 미분했는 값이 양수니까 예, 증가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넣으셔야 돼요. 2a가 마이너스 여가 비었잖아. 여가 비었으니까 비어서 2a가 마이너스 5가 된다면은 비어서
1이 범위니까 그럼 그 앞에 값들 고보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들 이거 포함 안 됐잖아. 작은 값에서 미분했는 게 양수니까 증가가 맞다고. 또 넣어야 된다고. 자, 양별 2로 나눠보세요. 2로 나눠주면은 약분이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잠깐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지우는 A는 실수 전체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이걸 지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래 갑시다. 자, A가 X가 2A보다 큰 범위 2A를 뭐 여기다 아무 때나 잡더라도요 2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무슨 함수? 미분했는 값이 양수니까 증가함수 맞아요? 되겠죠? 그럼 2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식이 이렇게 결정될 거고 2A보다 큰 범위에서는 2A보다 큰 범위에서는 미분했는 게 다 양수니까 증가함수 맞고요. 2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얘가 증가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A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A가 어떤 값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미분해주면 양수예요. 그럼 얘는 A에 어떤 값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2A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란 얘기예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이제 증가함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X가 2A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 A에 자 모든 A 값 들어가서 얘는 증가함수가 안 나와. 즉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일 때 자 증가함수가 나오거든. 예, 요 범위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했더니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얘는 모든 어떤 값 들어가는 상관없이 얘는 다 증가함수가 돼. 2A보다 우리 A 값의 범위를 일단 구해봅시다. A 값 범위. 그러면은 얘는 A의 어떤 값 들어가는 상관없이 얘는 고 A 값이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 만약에 4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X는 8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는 또 증가함수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얘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A 값이 여기에 들어가주면은 얘는 X가 2A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얘는 A의 어떤 값 들어가는 상관없고. 그지? 야, 그게 느낌적으로 와야 되는데. 느껴지세요? 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A 값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면 뭐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가 그 숫자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는 증가함수고, 그 숫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 값은 같아질 거고, 그 같은 값에 대해서 크나 같은 범위에서도 증가,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작은 범위에서도 증가.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 여기는 A에 어떤 값 들어가는 상관없이 무조건 다 증가인데 문제는 얘거든 지금. X가 2A보다 작다는 거를 만족하는 그때의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 준다면은 그러면은 그 값에 대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일단은 뭐 마이너스 1이나 아니 마이너스 1이 안 작지.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 이런 값들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은 자 얘는 어떤 값 A에 어떤 값 들어가는지 무조건 증가니까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값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는 증가. A 어떤 값 들어가는지 무조건 증가니까. 그러면 얘가 2A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가 증가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이거 나온 거거든. 그러면 A 값이 얘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어떤 값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그 값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이 fx 그래프가 증가 함수 그래프란 얘기죠. 그럼 얘도 x가 얘보다 큰 범위에서 얘도 증가, 얘도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여기 들어간다면은 그 값에 대해서 얘도 증가, 얘도 증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하. 이때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a 최대값은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들어갔을 때 제일 큰 값이죠.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 문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해는 제가 되거든요. 솔직하게 해서 이해는 돼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야, 이거를 제가 제대로 전달했는지 안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달됐기를 제가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예. 제 전달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꼭. 자, 절대값은 항상 벗겨야 돼요. 절대값은 항상 벗겨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가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나눠주시고요. 그게 따라서 이 절대값 벗겼는 3차 함수를 해서 미분했는 값이 얘는 x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미분했는 값이 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a에 어떤 값이 들어간 상관없이 2a가 어디에 있든지, 즉 그 말은 a가 어떤 값 들어간 상관없이 얘는 걔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미분했는 값이 다 양수니까 2a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는 증가함수 맞아요. 그럼 a는 모든 실수겠죠. 굳이 따지자면은 어떤 값 들어간 상관없이. 그럼 얘는 됐어요. 얘는 a에 어떤 값 들어간 상관없이 x가 2a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는 증가함수 맞아요. 얘가 문제가 되는데 x가 2a보다, 그럼 이거를 벗기려 하면은 양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셔야 되는데 x가 2a보다 작을 때 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고 나와서 여기까지 나오고 미분했는 값이 이거잖아요. 이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x절편 잡으니까 마이너스 5하고 여기 1 나왔어요. 그럼 2a가 여기서부터 가면 안 되지. 그러면은 얘는 1하고 2a 사이에서는 증가고 여기서는 또 감소하잖아.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미분했는 값이 음소나 감소거든. 그러면은 자, 전체에서 다 증가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증가, 감소 다 증가하잖아. 2a가 여기 있다면은. 2a가 여기서도 안 되죠. 마이너스와 1 사이에서도 안 되죠. 그럼 감소 증가니까 예, 다 증가한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럼 2a가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얘가 등호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a 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얘는 증가함수를 가져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 범위에 대해서 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얘는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란 얘기죠. 증가함수란 얘기죠. a는 어떤 값 들어가는 상관없고.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얘는 뭐 어떤 거 들어가는 상관없이 다 증가했으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a 값이 여기 들어가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 거기에 대해서 x가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a가 이 범위를 있는 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작은 범위에서는 걔가 증가란 얘기예요. 그럼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어떤 값 들어가면 무조건 증가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거 설명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거든요. 자, 154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154번입니다. 자, 평가 문제네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y 꼴 x의 세제곱. 자, 얘가 t, t의 세제곱과 이 직선, 얘 위에 있는 점이죠? 왜? 그 x 앞을 t라고 잡았을 때 t 집어넣을 때 y는 t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짜 평가원 기출문제 모의고사 딱 단골 문제예요. 이게 딱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GT를 뭐 어떤 걸로 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 자, 그럼 GT 한번 구해볼게요. GT. 자, GT를 구하시면은,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X, Y 상수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일반형일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는 공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쟤를로 넘기면은, 자, T, 자, T, T의 세제곱. 자, T, T의 세제곱. 자, 이 점과 넘겼을 때 x-y 플러스 6 이꼴 제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GT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GT 한번 구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GT는, 점과 직선 사이는, 자, 분모에 루트를 세우시고,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x의 개수 1, y의 개수 마이너스 1.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1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1, 더해주니까 2죠. 루트 2분의 절대값에 대입해주면 되죠. 자, x자리에 t 집어넣고 y자리에 t의 세제곱 넣으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gt는요, 자, 루트 2분의 1을 앞으로 끌어내버릴게요. 거기다가 절대값에 t에 대해서 내림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봅시다. 자, 기억분 보시면은, 자, G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연속 함수 맞아요? 이거 연속 함수 맞아요? 연속 함수 맞죠? 자, 기억번. 자, 맞는 건데요. 자, 절대값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 자,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해드렸 싶은데,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절대값 함수 이제 까먹지 마세요. 절대값 함수 어떻게 되냐면은, 자, 패턴이에요. 네 가지 패턴이에요. 자, y꼴.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걸로 갈게요. 자,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자, y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자, 둘 다 절대값.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자, 요 네 가지의 유형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자, 요렇게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레이. 자, 첫 번째, 우변 전체의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럼 y꼴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는 얘기예요. 자, y꼴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y꼴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거든. 일단은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요. 이건 지우시고요. 요거는 남겨놓고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그래프를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자, 접어 올리고 이 부분은 예, 지우시면 됩니다. 자, 요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가 돼요. 자, 원래는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나눠서 그려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 네 가지의 패턴은 좀 기억하자. 자, 2번 한번 보세요. 2번은 x축, y축. 얘도 역시 절대값 땡 그래프를 그려요. 절대값 땡 그래프니까 이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1이고 마이너스 1. 자, 그런 다음에 x에만 절대값 붙었을 그래프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그래프. 요 그래프만 남기고요. 남기고 나머지 그래프 지운 다음에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요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을 시켜주면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자, 요 그래프가 얘란 얘기예요. 자, 얘는 자, 요 세 번째 그래프는
자,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절대값 땡 그래프는 얘니까 아까 전에 똑같이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 1, 그죠? 자, 그런 다음에 y가 0보다 큰 범위, y가 0보다 큰 범위 이거죠. 이 그래프만 남기고요. 나머지 그래프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y에만 절대값 붙을 때는 y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고 반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고요. 그럼 얘가 -1 되겠네요. 요런 그래프가 3번 그래프란 얘기예요. 자, 4번 그래프는요. 자, 여기가 x축, y축이라면은 자, 둘 다 절대값 붙었잖아요.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 이렇게. 얘가 1이고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둘 다 절대값 붙을 때는 x가 0보다 큰 범위, y가 0보다 큰 범위거든. 그 얘기는 결국 1, 4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겨요. 요 그래프만 남긴 다음에 나머지 그래프 지우시고요. 자, 요 그래프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요가 -1이라면은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원점에서 대칭시켜요. 얘가 원점이잖아. 원점 대칭시키는 방법은 얘를 x축이 대칭시킨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한번 더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이게 이 그래프의 원점 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 4번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나요. 아시겠죠?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거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우변 전체의 절대값은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려라. 쌤, 왜 그러면은 기억이 연소함수입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다. 연소함수하고 연소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연속이라는 보장을 반드시 받는다 그랬어요. 나눌 때만 주의해 주시면 돼.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그때 x의 값에 대해서, 즉 연소함수를 연소함수로 나눌 때 얘는 다른 구간에서 다 연속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그때 x의 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그때 x에 대해서만 불연속이에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에요.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3차 함수죠. 요거 3차 함수인데 절대값 붙었잖아.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 그릴 거다. y 꼴 절대값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자, 대강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럼 우변 전체의 절대값 붙었으니까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x축 아래쪽을 얘를 접어 올리고 접어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는 거는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접어 올린 다음에 지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봐라요. 연속함수 맞아요?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 요거는 3차 함수가 연속함수,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연속이잖아. 그러다가 절대값 붙은, 우변 전체 절대값 붙은 거는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려. 그럼 당연히 연속함수지. 그래도. 그럼 얘는 연속함수예요. 뭐가? 얘가 연속함수야. 자, y 꼴 루트 2분의 1 그래프 생각해보세요. y 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y의 루트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가 평행하게 그리는 게 얘가 y 꼴 루트 2분의 1 그래프예요. 그럼 얘도 전 구간에서 연속함수죠. 얘도 연속함수예요. 그럼 연속함수 곱해주면 뭐 돼요? 연속함수죠. 그래서 GT의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라는 말이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기억번. 자,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번 한번 봅시다. 니은번. 자, GT는 자, 0이 아닌 극소값을 가진다.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데요. GT의 그래프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값 갖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자, 혹시 인수분해 되겠니? 요거 2 집어넣어주면 0 되죠, 지금. t 자리에 2를 집어넣어주면 0 되거든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개수 적읍시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제곱 없으니까 0, 1, 6이 되겠죠? 자, 얘가 0이 되는 x의 t의 값이 2였으니까 2로 조리제법 할게요. 자, 2로 조리제법 해주면은 처음에 거 내려오시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0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GT는 자 루트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자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수 1차 2차니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GT는요 자 루트 2분의 1에다가 자 그러면 전체 따로따로 절대값 기억나세요? 따로따로 절대값은요 예 전체의 절대값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의 절대값은 따로따로 절대값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t-2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보세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나 4의 절대값이나 어때요? 똑같죠? 얘도 4고 얘도 4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얘를 갖다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지. GT는 루트 2분의 1 절대값 t 마이너스 2 절대값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4를 자 마이너스 1을 더 곱해서 플러스 4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나 예, 플러스 4의 절대값이나 같으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양수니 음수니? 얘는 양수지. 봐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인데 반의 제곱 해보세요. 반하니까 1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뒤에 3 오잖아요. 그럼 얘는 0이니까 같은 식 맞죠? 그럼 얘는 t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인수분해하니까 얘가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최소 0이 되거나 아니면 양수가 돼요. 그러다 2 됐으니까 이제 0 안 나오죠. 얘는 무조건 양수죠. 자 얘가 양수입니다. 양수면은 그냥 나오면 되죠. 자 얘가 음수 아니고 얘는 뭐 판단이 돼요. 얘 부호는 양수예요. t에 어떤 값 들어가는지 무조건 얘는 양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이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gt를 갖다 다시 자 루트 2분의 1에 얘 먼저 적을게요. 자 얘를 t제곱 플러스 절대값을 벗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값이 아니고 갈로 그 다음에 절대값에 t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GT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GT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자 GT는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자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라 그랬잖아요. t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t 값이 2보다 작은 범위 거기에 따라서 얘가 양음이 나눠지는 거거든.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 들어가면 얘는 뭐예요? 양수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에 그냥 나오니까 t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얘가 음수면은요 t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음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에 자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가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GT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요. t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T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정리를 할까요?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다 정리할게. 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얘다가 t 마이너스 2 얘를 분배합시다. t가 요리 분배할게요. t의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3t가 되고요. 자 요 마이너스 2가 요번에 분배가주면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사라지고 t의 세제곱 플러스 3t하고 마이너스 4t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정리했는 게 얘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 지우고 쟤를 집어넣을게. 요거를 집어지우고 자 아까 이렇게 정리해 준 게 이거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얘도 지금 똑같죠. 얘하고 지금 똑같죠. 자 요거 정리했는 게 뭐라고? 얘하고 똑같이 쓰면 되지. 자 앞에 개수만 지금 틀려지는 거죠.
자, 여기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G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T 그래프를. 자, 자, 여기가 자, GT 그래프. 자, t의 세제곱의 계수가 지금 1에 분배가더라도 양수예요. 자,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3번 꺾이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주면 됩니다. 요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 자, 극점의 x좌표 찾을 거예요. 자, G'T는요, 자, 얘 미분을 해주면은, 자, T에 대해서 미분할 거고, 상수 곱하기 변수의 미분은 상수는 그대로 두고 변수만 미분해주면 됩니다. 루트 2분의 1 그대로 가시고요. 자, 얘 미분해주면은, 3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예,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미분해줘 보세요. 상수 곱하기 변수 미분은 상수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자, 얘만 미분해주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얘가 t가 2보다 작은 범위일 때, t가 2보다 작은 범위일 때 얘가 돼요. 그죠? 됐어. 자, 됐어. 여기까지 좋아. 자, 그러면은, 자, t가 2보다 큰 범위일 때, 자, 접선의 기호가 제로가 되는 x의 t의 값.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접선의 기호가 제로가 되는 그때 x의 값, 자, 구합시다. 자, 얘를 0이라고 두면 되겠죠? 자, 얘를 0이라고 두면은, 루트 2분의 1, 3t제곱 마이너스 1꼴 제로. 자, 그럼 얘가 0 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t제곱 마이너스 1꼴 0. 넘어가 주니까 3t제곱은 1. 그럼 t의 제곱은 3분의 1. 그럼 t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래요. 그럼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2가 있겠죠. 오케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요 범위의 그래프만 그리라는 얘기죠. 자,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죠. 자, 나머지 그래프 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 집어넣어주면 얘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어주면은 8에서 0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0이에요. 자, 여기가 0이 됩니다. 여기가 0. 자, 자, 얘도 2 집어넣어보세요. 얘도 2 집어넣어주면은 0 나옵니까? 8에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해주니까 0 나오네요. 요 점 지나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야 되고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그때의, t의 값. 그럼 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그때의 t값. t값. 자, 접선의 기울기, 극점의 x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점도 지나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예, 극점의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자, 얘가 음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 이렇게 세 번 꺾이면 되는데, 자, 극점의 x좌표가 두 개 다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진 거예요.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란 얘기고,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이래 생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0에서,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극소값을 갖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극소값을 가져요. 여기서 극소값을 가지죠.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니까 여기서도 극소값 0입니다. 그러니까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자, 여기서 0이라는 극소값을 가졌고요. 여기에서 0이 아닌 극소값을 가지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집어넣어주면은, 예, 0 안 나오겠죠?
예, 0이 아닌 예, 여기 뭐 어떤 예, 극소값을 갖겠네요. 아, 굳이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집어넣더라도 0 안 나오겠죠, 이거? 에이, 안 나오겠지. 집어넣어봐. 아, 싫어. 아니,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0 안 나와, 지금. 그까이 같이 말자. 너무 복잡해진다. 쓸 데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 뭔 말인지 알겠지? 2일 때 극소, 얘는 극대값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 점이니까 여기서도 극소값을 가지는데 이게 아까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예, 0이 아닌 극소값 여기서 하나 더 가지는 거죠. 이게 0이 아닌 극소값을 여기서 하나 더 가지는 거 맞잖아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자, 그래서 D 한번 맞습니다. 자, t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면 돼요. 좌미분계수는, 자, 이거, 우미분계수는, 자,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미분한 다음에, 이거 미분했는 값이죠.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우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풀이 가진 정의를 이용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자,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어주는 게 2보다 큰 쪽에서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어주면 그게 우미분계수. 자, 2보다 작은 쪽에서의 G'T는 이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이게 우미분계수. 오케이?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요. 2 집어넣어주면은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우미분계수죠? 2 집어넣어주면 4, 11. 2 집어넣어주면은 얼마 나와 이게? 4, 12, 11 나오나? 자, 우미분계수는 루트 2분의 11이 되고요. 좌미분계수는요, 여기다 2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틀리죠. 그럼 이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니은 두 개만 맞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다가 그래서 요렇게 갖고요. 여기서 뾰족하게 이렇게 연결됐다는 얘기죠. 이게 뾰족하게 연결됐어요. 예,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가 얼마예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2분의 11 나온다는 얘기고, 좌미분계수는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1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예, 안 같으니까. 자,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뾰족한 점이었다는 얘기래요. 예, 답은 예, 3번 가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거. 자, 155번 갈게요.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155번. 자, x제곱 플러스 3y제곱. 이걸 조건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주어진 거를. 자, 이 조건식이 주어져 있고, 지금. 자, 얘를 만족한 실수 xy는 실수인갑다. 자, 얘의 최소값 구하라. 얘 구해야 돼. 그럼 조건식을 항상 이용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면은, 얘를 y제곱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한 문자로 통일이 되겠죠. 자, 요걸 y제곱 형태로 만들게요.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3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요. 3으로 나눠주시면 약분해서, 자, y제곱은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요거 약분해주니까 3이 되겠죠. 예, 맞네요. 그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에 y제곱짜리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가 분배 가주면요. 바로 내림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자, 요거 먼저 할게. 플러스 x제곱. 자, 요래 분배 가면요.
플러스 3x가 됩니다. 자, 이 최소값을 fx로 둘게요. 요 값을 fx라고 내가 둘게, 임의로. 예.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고 얘가 음수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3번이 꺾여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될 거고. 자, 극점의 x좌표 구합시다. 미분해주면 되죠? 자, f'x는 미분해주니까,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극점의 x좌표, 여기와 여기라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xx 1, 3이 되고,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의 값 3이 되는 거죠. 자, 범위 세팅 들어가야 되는데요. 쌤, 범위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야, 실수 조건이 있잖아. x, y가 실수 조건이 있잖아. 자, y가 실수예요. 실수를 제곱해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같은 놈인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30 곱할게요. 마이너스 3 곱해주면 x제곱이죠.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3 곱해주면 0이죠. 음수 곱해주가 분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그럼 x는 4의 범위죠. 예. x의 배수가 1, 양수 기준에서 작으니까 4의 범위. 자, 얘가 0이 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래 가시면 돼요.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이 경계 기준, 경계값 마이너스 3, 3. 자, 마이너스 3은 자,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3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만 보란 얘기거든요.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지우시면 돼요. 자, 이때 무슨 값? 최소값 구하래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최소값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요 그래프가 얘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끝났어요. f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보자. 세제곱 해주니까 마이너스 1. 그다가 마이너스 3분의 곱해주니까 플러스 3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요. 플러스 1 되겠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3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2락하는 거는 3분의 6이죠. 약분해서 2 맞잖아요. 자, 요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대응되는 여기 값이 최소값이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죠. 예,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정답 나왔네요. 네,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이 영상 대박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와,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152번을 너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버렸고요. 풀이 과정으로 했다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을 거고, 153번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 154번도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아니요. 빨리 풀면 빨리 풀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너무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5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잠깐만요. 얘를 조금 크게 봅시다. 저런 스케일이 커요. 좀 크게 볼게요.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오른쪽 그림.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요 길이가 1이라는 얘기죠. 자, 좋았어요. 1.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A.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0,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0,1. 그죠? 예, 요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0,1 요게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얘도 정사각형이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의, 자, 두 대각선의 교점. 두 대각선의 교점이, 자, y꼴 x제곱, y꼴 x제곱 위에 있어요. 이때 두 정사각형의 내부에 공통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공통 부분은 얘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뭐 구해야 돼? 직사각형 공통 부분의 넓이 구해야지. 최대값 앞에 있는 얘 무조건 구하라 그랬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 공통 부분의 넓이를 일단 뭐 구해야 돼. 그걸 구한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산술 계합 평균의 최대 최소인지, 3차에 의한 최대 최소인지, 코시 슈바르 최대 최소인지, 아니면 4차에 의한 최대 최소인지, 그건 몰라. 그건 몰라. 산술 계합 평균적으로 또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단원이 지금 3, 4차의 최대 최소니까 뭐 3, 4차 나오겠죠. 분위기가. 해봐야 돼요. 뭔지는.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최대값 앞에 있는 녀석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무조건 구하라 그랬죠. 예. 좋습니다. 자, 요 그래프가 y = x제곱 위에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직사각형 넓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부터 구해내셔야 돼요. 이 직사각형 넓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 요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얘는 딱 중점이죠. 대각선을 껐을 때 요 점이 1이라 그랬으니까 중점이에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중점이란 얘기죠. 그럼 1의 반 해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1에서 요 길이 빼주면 요 점의 좌표죠. 요 점의 좌표는요. 그러면은 1에서 2분을 빼주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요. 1에서 2분의 1 더해주면 요 점의 좌표인데 요 점의 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자,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3이고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이에요. 됐죠? 예.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요 길이도 1이죠. 그럼 요 길이도 1이니까 요 길이도 1이고요. 그럼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C의 좌표. 요 C는 아니네. 자, 요 점의 좌표 y = x제곱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자, 뭐라고 둘까? t라고 둘까? 예, x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t라고 둘게요. 그럼 t에 대응되는 여기에 y값. 여기에 y값이 t에 대응되는 y값. 여기에 y = x제곱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t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는 어쩌든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그러면은 요 길이가 1이니까요.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 2분의 1이고 요도 2분의 1이거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t에다가 2분의 1 빼주면 요 점의 좌표죠. 요 점의 좌표는 t-2분의 1이 될 겁니다.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가 t-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자, 요 C의 점의 좌표가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은 원점에서 2분의 1 갔으니까 요서 2분의 1 가니까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길이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요 점의 좌표가 t-2분의 1이고 요 점의 좌표가 t-1,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는 수위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요 길이 나온다 그랬죠. 2분의 1이 얘보다 오른쪽에서 크겠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얘 빼주면 되거든.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더해주니까 1 마이너스 t가 돼요. 아하,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 마이너스 t구나 라는 걸 알아냈다는 얘기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로의 길이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요래하면 될 것 같다. 요가 t일 때 요가 t제곱이잖아요. 요가 t제곱이죠. 여기가.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고 얘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요. 요 점의 좌표는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도 2분의 1이니까 t제곱에다가 2분의 1 더해주면 요 점의 좌표예요. 그럼 얘 점의 좌표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점의 좌표가요. t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분의 1. 자, 요 점의 좌표는 자 2분의 1이었죠.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요 길이는요. 요 길이가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데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요 길이가 나오죠. 요 길이가 바로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죠. 그럼 t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이 길이 나온다 했잖아요. 2분의 1 빼주면 되죠. 이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럼 얘는 날아가고 t제곱이 돼요. 즉 이 길이가 t제곱이란 얘기예요. 이 길이가. 자, 그러면 이 직사각의 넓이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가 t제곱이고 가로가 1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직사각의 넓이인데 이 직사각의 넓이를 제가 임의로 ft라고 둘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ft는 자 정리 좀 할게요. 1의 전개 가주면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이래 가니까 플러스 t의 제곱이 되죠. 자, 최고차이 계속 음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3번이 꺾여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를 개형을 가질 거고 자, 미분합시다. 극점의 x좌표 구할게요. f't는 자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t 되겠죠. 자, 얘가 0이 되는 t에 갖고 갈게요.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꼴 제로가 될 거고요. t로 꺼내주면 t 3t 마이너스 이꼴 제로가 되고 자 t의 값은 0, 그 다음에 t의 값은 3분의 2가 나와요. 자, 여기가 0이란 얘기고 여기가 3분의 2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t는 지금 원점에서 오른쪽에 있죠. 즉 t는 자 양수란 얘기입니다. t는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ft축이잖아요. ft축이 뭐야? ft가 아까 뭐였어? 직사각의 넓이를 ft라고 내가 임의로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직사각의 넓이축, 여기가 t축. 그럼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즉 요 그래프만 남기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나머지 그래프 지우시면 되죠. 그때 자 여기가 무슨 축? ft축, 넓이축. 이 직사각형의 넓이축. 여기가 t축. 그럼 t가 3분의 2 들어갔을 때 ft의 값, 즉 넓이가 최대가 되겠네요. f 3분의 2 값이 최대란 얘기죠. f 3분의 2 값이 최대값이란 얘기죠. 자, 여기다 이제 3분의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f 3분의 2는 자,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어서 제곱하니까 9분의 4가 될 거고 1 마이너스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2. 그럼 얘는 9분의 4 곱하기 자, 1이라 하는 건 3분의 3이죠. 3분의 3에서 3분의 2 빼주니까 3분의 1 되겠네요. 자, 얘 두 개 곱해주니까 3, 9, 27분의 4, 1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자 27분의 4.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